안녕하세요. 어니스톤의 조용빈입니다.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은요, 단 2개월 만에 영업인이 어떻게 하면 파이프라인을 확장해서 연봉을 5배까지 받는지, 그런 사업가형 영업인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해요. 들어가기 앞서서 여러분, 우리 영업인들께서 현재 수익의 한계를 느끼고 있다면 그건 여러분의 잘못이 아닙니다. 우리 고객들은 다양한 니즈가 있고 다양한 상품들을 필요로 해요. 단 한 가지의 상품만으로 고객들한테 제안을 하고 있었다면 만만치 않은 상황이었을 겁니다. 이 고전하고 있는 현재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서 제가 제안 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이거죠. 지금보다 매출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는 아이템을 다각화하는 거예요. 우리의 열정과 시장이 수요가 만나는 그 지점이 어딘지 잘 고민해 보세요. 내가 갖고 있는 상품 하나로 그 모든 수요를 만족시킬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다각화를 가장 빠른 시간 안에 가장 완벽하게 만들 수 있는 이 영업인 파이프라인 확장 전략을 만들었습니다. 이제 시작해 볼게요. 시작하기 앞서 입증을 먼저 해드려야 이런 방법이었구나 라고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먼저 저는 컨설팅 사업으로 매년 1억 이상의 매출을 올리고 있습니다. 불과 17년도만 하더라도 월급 100만 원밖에 받지 못했어요. 굉장히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었을 때 컨설팅 사업을 만났던 거죠. 이후에 ISO 심사원이라는 것도 알게 돼서 자격을 따서 컨설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업들을 대상으로 컨설팅을 하다 보니 IT 회사들이 저에게 MOU를 맺고자 했어요. 제가 원하는 게 아니었어요. 이분들이 저한테 본인들의 프로그램을 판매해달라고 요청을 하셨던 거예요. 그리고 이런 솔루션을 제안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오랫동안 대표님들을 코칭해드리는 게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아서 코칭 자격증도 지속적으로 따고 있습니다. 현재는 KPC, PCC 자격을 준비 중이에요. 회사들이 잘 성장하는 걸 보다 보니까요, 어느 날 회사가 투자를 받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마침 저희 고객사가 투자를 받을 때 저도 투자를 했었습니다. 작은 금액이었지만 그 투자를 통해서 이런 방식이 있구나. 개인 투자 조합은 뭐지? 내가 어떻게 하면 만들 수 있지? 그래서 GP 자격도 땄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조용빈은요, 기업을 정직한 마음으로 단단하게 지켜드리고자 하는 마음으로 어니스톤이라고 하는 이 회사 이름을 지은 거고요. 3가지 돈 이야기를 합니다. 자금, 세금, 지원금. 기업에 필요한 돈 이야기를 통해서 성장을 돕고 있고요. 다양한 정보를 드리기 위해서 조용빈의 사업은 처음이라 라는 유튜브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23년도에는 이 상금을 바탕으로 전자책을 노션으로 썼고요. 와디즈 펀딩으로 판매를 했습니다. 그리고 사업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시스템이 필요한데 어떤 게 있지? 잘 고민해서 제가 7가지 시스템을 간추려서 3시간짜리 강의를 만들어서 기업에게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좀 진정성 있게 정직하게 컨설팅하고 강의를 하다 보니까 이런 후기들도 주셨고요. 이렇게 하는 것들이 넌 되게 많은 시간을 들였네, 공부를 했네,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어요. 과연 이게 보통 평범한 영업인들이 하는 이야기냐? 이렇게 이야기한다면 제가 어떻게 해왔었는지를 말씀드려야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제 얘기를 먼저 들려드릴게요. 2006년도에는요, 제가 처음으로 사회생활을 시작했을 때 여행사를 들어갔습니다. 제 전공이 관광이었어요. 3년 동안 일을 해보다 보니까 금융위기 왔을 때 모든 회사들이 너무 힘들었어요. 저희 회사도 망했고요. 이렇게 다른 일을 해야 되겠다 판단을 하게 되었었던 때가 있었고요. 2009년도에는 당시 제 설계사였던 분이 매니저가 되면서 제가 영업을 하러 가겠다고 스스로 자원을 했었습니다. 내 사업을 해보고 싶고 내가 어떻게 하면 돈을 더 잘 벌 수 있을지 고민하던 때였어요. 이렇게 한 회사에서 9년을 있었는데요. 그 9년 동안 저는 MDRT를 단 한 번밖에 못했습니다. 종신 회원도 계시고 정말 잘 나가시는 분들도 많은데 제가 어떻게 9년 동안 MDRT 한 번밖에 못했는데 이렇게 할 수 있었느냐? 사실 초창기부터 저는 다양한 방법을 추구해 왔었습니다. 손해보험도 했었고요. 자동차 보험도 했었고요. 여행사 다녔으니까 여행자 보험. 그 외에 증권사에서 펀드 투자 권유 대행을 통해서 퇴직연금 모집인도 하고 펀드도 판매하고
네, VIP들도 상담하고 싶어서 저런 VIP 상담도 진행을 했었죠. 정작 리크루팅은 잘 못했었기 때문에 마지막 연도에 사업이 잘 안 됐었던 것 같아요. 뭐든지 잘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내게 맞는 게 무엇인지 찾아가는 과정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에 2017년도에는요. 제가 급여가 100만 원 밖에 안 됐었습니다. 17년 7월 달에 나온 저 400만 원도요. 이 회사의 특징이 5년 전에 했었던 연간 수입의 일부를 지급하는 거였어요. 근데 400만 원이 나왔었던 거죠. 자, 여러분, 제가 2017년도에 처음으로 위기가 왔었을 때처럼 여러분도 그런 위기가 오셨나요? 그 위험을 나한테 너무 힘들어. 저도 그때 굉장히 좌절하고 막막하고 자존감이 낮아져서 이러다 죽을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까지 했었거든요. 이래서 한강을 가는 거구나 라는 생각까지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제 38인데 다시 한번 시작해보면 되는 거 아니야? 이제 처음 바닥을 내리쳤는데 빚밖에 안 남았지만 내가 몸뚱아리 건강하고 이제 다시 한번 일어서면 어떠냐 라는 생각으로 막 들이댔어요. 어떤 일을 하면 좋을지, 그리고 사회 선배들 찾아가서 제가 이런 상황인데 어떤 조언을 좀 구한다라고 생면부지의 분들을 찾아가서 이야기 나누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한테 이런 기회가 오더라고요. 우연하게 컨설팅이라는 것을 스터디하는 곳이 있었어요. 제가 그런 곳에 들어가서 신세계를 본 것 같았어요. 야, 이런 식으로도 영업인이 사업을 할 수도 있고 또 고객들한테 도움을 드릴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사업자를 냈었고요. 그렇게 정책자금이라든지 재무제표를 어떻게 보는 것인지, 그리고 세금을 절세할 수 있는 방법들로 연구소, 벤처 인증이 있다라는 거, 노무에 관련된 여러 가지 지원 사업이라든지 도움을 드릴 수 있는 팁들을 고객들한테 이렇게 알려줘야 되겠다. 되게 다양한 공부들을 하게 됐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전자책을 만들기 시작했었습니다. 정보들이 너무나 다양했고 책에 있는 내용들을 어떻게 하면 잘 뒷대성할까 고민을 했었던 것 같아요. 이거 쓰는데 거의 6개월 이상 걸렸던 것 같아요. 아직도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하고 있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컨설팅 피가 1,000만 원대 이상이 받는 경우들이 생기기 시작했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제가 블로그를 매일같이 올리고 있었는데 이렇게 한번 만나자, 배우고 싶다 이렇게 연락 오시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PPT로 이력서를 보내주시는 분이 계셔서 만났었고요. 도와드리는 과정도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이분들이 독립을 해서 또 별도의 사업자를 내서 이렇게 사업을 진행하셨는데 초기부터 엄청 대단하게 할 수는 없었어요. 그리고 메인 사업으로 하시는 분들도 있는 반면 부업처럼 컨설팅을 하시는 경우들도 있었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매년 1,000만 원, 2,000만 원, 또 어떤 분은 한 달 만에 한 1,000만 원 가까이 매출을 내기도 했었죠. 자, 오늘의 세미나는 이런 분들을 위한 세미나입니다. 내가 개인을 대상으로 하는 영업의 한계를 느끼시는 분, 그리고 기존 고객들이 많이 있는데 기업 고객들한테 좀 제안할 다양한 파이프라인이 궁금한 분, 기업만이 아니라 자산가분들한테 조금 더 제안할 수 있는 게 필요한 분, 그리고 고객이 좀 안 달라는 영업을 하고 싶어. 내가 고객한테 바짓가를 붙잡고 하는 그런 의뢰 영업이 아니라 갑의 영업을 하고 싶다라는 분들께 제안하고 싶습니다. 끝까지 들어보시면 좋은 내용들을 제가 알려드릴 거예요. 자, 오늘 다루게 될 내용입니다. 첫 번째, 보험만 파는 영업인데 보험 이외에 아이템을 여러 개 갖고 있는 영업인, 여러분은 어떤 걸 원하십니까? 첫 번째 얘기에서 여러 개 갖고 싶으시다면 끝까지 들어주세요. 두 번째, 내가 여러 개를 갖기 위해서 여러 신뢰하는 파트너가 필요해요. 그 파트너를 통해서 레버리지해서 아이템을 여러 개 만드는데 확보하는 방법을 알려드릴 겁니다. 세 번째는 그 파트너를 알고만 있으면 뭐 할 거예요? 활용을 해야죠. 내가 어떻게 하면 잘 협업할 수 있는지 하는 방법을 알려드릴 겁니다. 첫 번째 시크릿이에요. 아이템을 여러 개 가지고 있는 영업인들이 어떤 장점이 있는지 말씀드릴게요. 제가 첫 번째 컨설팅을 나갔을 때요. 알고 계셨던 대표님이었어요. 저한테 보험 계약을 하시던 분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제가 이런 컨설팅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연구소, 벤처인증, 정책자금 이런 부분에 대표님을 도와드릴 수 있어요. 혹시 어떤 어려움이 있으신 게 있나요? 라고 질문했더니 마침 종이를 이만큼 들어 올리시더니 내가 벤처인증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이 두꺼운 서류 뭉태기 어려워서 도대체 못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좋았겠어요. 제가 처음으로 만나러 나갔던 대표님이었는데 그런 이야기를 하시니까 아이고 감사합니다 대표님, 제가 하는 일이에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자, 그런데 벤처인증 왜 하시려고 하는 거죠? 그랬더니
세제 혜택 때문에 하려고 하신다고 그랬어요. 그 회사 제조업이었는데 마침 업종도 맞고요. 그런데 이게 세제 혜택을 받으려면 3년 이내에 해야 되거든요. 설립된 지 3년이 됐는지 여부를 여쭤봤더니 2주 남았다는 거예요. 단 2주 안에 벤처 인증을 마무리해야 되는 그 상황이 너무나 저한테는 일정이 빠듯해 보였어요. 이거 쉽지 않겠다. 안 될 수도 있겠다. 솔직하게 그 상황까지 말씀을 드렸더니 대표님이 그래도 해보자. 안 되면 어쩔 수 없고 늦었으니까. 그래서 저희가 시작을 했을 때 연구소 3일 만에 마무리를 하고 같이 또 벤처 인증을 준비를 해서 연구소 마무리 됐을 때 신청을 했더니 심사위원이 나오는 날짜가 3년이 지난 뒤에 나온다고 통보를 받은 거예요. 그럼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대표님한테 이거 전화해서 부탁을 해야 된다. 그래서 저희가 전화를 했죠. 그랬더니 담당 여자분께서 안 된다는 거예요. 심사위원들이 다 일정이 있어서 땡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굉장히 난감하고 당혹스러웠는데 저희가 그 다음 단계로 뭘 생각했냐면 이건 찾아가야 된다. 어쩔 수 없다. 끝까지 한번 해보자. 그래서 대표님이랑 손붙잡고 한번 같이 찾아갔었어요. 그랬더니 전화상으로는 굉장히 냉랭했던 그 담당 여자 공무원께서 그러시냐. 우리가 잘못한 건 알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요청을 드린다라고 부탁을 드렸더니 누그러뜨리고 이제 심사위원하고 한번 소통해 보시겠다고까지 하신 거예요. 다행스럽게도 딱 직전 이틀 전에 나와주셔서 심사하고 또 저희 상황을 또 말씀을 드렸더니 바로 심사 보고서도 잘 올려주셔서 마무리를 빨리 끝낼 수 있었어요. 단 2주 만에 벤처 인증을 했었던 사례였는데요. 지금은 절대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심사위원회가 하나 더 만들어지기도 하고 그런 과정들이 우연한 또 운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 이제 첫 컨설팅으로 이런 운 좋은 케이스를 경험하게 돼서 저한테도 굉장히 큰 도움이 됐었고 우리 대표님한테도 그걸 통해서 5년 동안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되셨죠. 그 당시에 저희가 연간 자문 계약을 맺었던 컨설팅료예요. 500만 원을 받았을 때였거든요. 연구소, 벤처, 정책자금 다 해드리는데 1년 동안 컨설팅을 해드리는 이 비용이었어요. 이렇게 컨설팅 사업을 쭉 진행을 하다가 보니까 어느 날 아시는 분께서 소개해 주신 이런 폐기물 처리업을 하시는 대표님을 만나게 됐어요. 연 자문 계약을 맺고 여러 가지 서비스를 해드리는 와중에 한 3년차 정도 됐을 때 이 업에 사고가 있었어요. 폐기물 처리업을 하시는 업장에서 사고로 한 명이 돌아가신 거예요. 마침 중대재해처벌법에 관련된 이슈가 굉장히 커져서 뉴스에도 많이 나오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회장님께서는 그런 관련된 상황을 인지하고 계시는 걸 제가 상담하러 갔을 때 앞에 미팅하신 분이 그런 상황이라는 걸 이야기 들었죠. 그때 마침 ISO 인증 심사원이기도 했었고 이런 제안을 드렸죠. 중대재해처벌법으로 큰 이슈가 있기 때문에 우리 회사도 이런 45,000일 인증을 좀 준비해 두시면 그런 부분을 좀 헤쳐나가는 데 도움이 되실 거다. 이렇게 제안을 하고 바로 그래 시작해 얘기해 주셔서 3개의 회사를 다 진행을 했었죠. 만약에 연 자문 계약만으로 일을 하다가 더 이상 제안 드릴 수 있는 게 없다라고 한다면 이런 기회도 없었을 것 같아요. 이후에 나라에서 하는 바우처 사업들도 있고 기타 여러 가지 사업들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공급 기업들이 저희한테 또 어떻게 하면 좋은 수요 기업들을 모집할 수 있는지 요청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IT 회사들 같은 경우는 프로그램들을 판매를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식으로 세일즈를 하는데 저희 같은 업체들한테 MOU를 맺고 고객들을 잘 소개해달라고 요청을 하기도 하셨죠. 그렇게 해서 여러 방식으로 고객들한테 제안 드리고 컨설팅을 해서 이렇게 수익을 얻기도 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ERA라고 하는 경비 절감 컨설팅 회사가 한국에 들어왔어요. 영국 컨설팅 회사인데 이 회사는 경비를 절감한 금액의 일정 수수료를 받는 회사예요. 착수금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줄어든 금액만큼 받는 거죠. 우리나라 1호 컨설턴트가 제가 됐는데요. 이번에 이런 컨설팅을 무기로 삼아서 조금 더 매출이 높은 회사들을 대상으로 세일즈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다양한 아이템을 가지고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요. 특히 경정청구라든지 아트테크라든지 또는 M&A까지 투자를까지 연결하는 사업들을 하시는 영업인들은 다양한 고객들의 니즈에 맞는 제안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여기 나이키를 한번 볼까요? 나이키가 처음에는 운동화로 시작을 했었지만 결국에는 농구화, 그리고 야구, 그리고 골프, 그리고 운동화뿐만 아니라 운동복, 다양한 스포츠 용품까지 수익을 다각화하는 데 힘을 쓰고 있어요.
왜? 고객은 나이키에 대한 브랜딩, 된 회사에 팬이 되어 있고 그 회사가 내는 여러 가지 제안들을 받아들일 준비가 돼 있는데 왜 내면 안 돼요?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팬들이 있을 거야. 그 팬들한테 내가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를 더욱 늘릴수록 그 팬들은 여러분을 신뢰하고 그 서비스를 선택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런 고민들을 할 거야. 언제 그거 다 배우고 있냐? 나 보험 하나로도 굉장히 공부 많이 해야 되고 힘들다. 네, 여러분 이런 의문을 제시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두 번째 시크릿으로 말씀드릴게요. 다 공부할 수 없어요. 저도 어떤 파트들은 전문가들한테 맡겨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신뢰하는 파트너를 레버리지 하지 않으면 이 여러 개 아이템을 잘 활용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아이템을 여러 개 만드는 방법을 말씀드릴 거예요. 일단 결이 맞는 업체를 찾는 방법이 필요해요. 첫 번째, 온라인으로 직접 서칭을 해보고 연락을 하고 찾아갈 수도 있어요. 두 번째, 어떤 모임에서 그런 분들을 만나게 돼서 직접 컨택을 해볼 수도 있어요. 세 번째로는요, 그런 분들을 잘 알고 있는 분들을 만나서 중개를 받는 거죠. 소개를 받는 거예요. 첫 번째, 온라인 컨택하는 사례를 한번 얘기 드려볼게요. 이렇게 저는 네이버라든지 아니면 유튜브라든지 이런 곳에서 검색을 통해서 그런 전문성 있는 글들을 올리시는 분들을 찾습니다. 꾸준하게 전문적인 글들을 올리시는 분들이 신뢰할 만한 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연락을 해서 찾아가요. 그리고 검증을 해요. 이후에 고객들을 소개해봐 드리고 어떻게 일하는지 확인을 하는 거죠. 이런 과정은 사실 오래 걸립니다. 내가 하나하나 다 해야 돼요. 그러다 실패도 하고요. 시행착오가 많이 있을 거예요. 두 번째로는 모임을 통해서 신뢰 검증 단계를 거친 사람들을 소개를 받는 거죠. 이런 분들은 사실 그 모임에서 다른 분들이 그 서비스를 이용해 보신 분들한테 확인해 볼 수 있어요. 아, 저분 어떠세요? 어떤 스타일이세요? 잘 하나요? 네. 그분을 통해서 직접 물어볼 수 있는 방법도 있지만 평판조회를 여기에서는 쉽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저도 다양한 모임을 다니면서 그런 전문가분들을 만나려고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 또한 여러 분야의 다양한 전문가들을 확보해두고 레버리지를 하고 있는 거죠. 마지막으로요, 저 같은 사람을 통해서 또는 중개업체를 통해서 다양한 전문가들을 소개받는 방법이 있어요. 이 방법은 제가 마지막에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끝까지 들어주시면 정보를 받으실 수가 있을 거예요. 마지막 시크릿 세 번째입니다. 이런 파트너를 찾으셨다면 어떻게 협업하는지 그게 중요해요. 알고만 있으면 뭐 할 거예요? 활용하는 방법을 모르는데. 그렇게 활용을 해서 고객들이 찾아오는 영업하는 방법을 만들어야 됩니다. 첫 번째 단계입니다. 이런 파트너들하고 그냥 연락처만 핸드폰에 있는 게 아니라 강한 신뢰관계를 가져야 돼요. 이렇게 단체 사진을 찍어서 우리는 하나의 팀이야 라고 명함이라든지 브로셔라든지 홈페이지라든지 블로그라든지 이렇게 어필을 하는 거예요. 이런 시간이 들어감으로써 이들은 서로 강한 신뢰관계 첫 번째 단계를 가져가요. 그리고 주기적인 모임을 통해서 회의를 해요. 매주 할 수도 있고요. 격주로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현재 내 고객들과 어떤 일을 하고 있는데 서로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냐, 나 이런 애로사항이 있는데 좀 도와줄 수 있느냐, 이런 신뢰관계를 가져야 됩니다. 두 번째는 신뢰관계를 가졌다면 다음 단계로 동행 미팅을 해보는 거예요. 내 전문 분야가 아닌 분을 모시고 고객사를 방문하는 거죠. 고객사에게 어떻게 설명하고 도와드릴 수 있는지를 또 한번 같이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분의 스타일, 그분의 사업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게 됩니다. 그래서 고객한테 피드백이 굉장히 긍정적으로 들려오고 계약도 이루어진다면 그런 협업 관계가 지속적으로 이어갈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분도 내가 소개해 드렸기 때문에 그분의 고객을 저한테 소개를 해주는 관계가 형성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서로 고객을 공유하는 관계를 맺어야 그 파트너십이 공고해져요. 일방적으로 한쪽으로 주는 관계가 아니라 서로 주고받는 관계가 될 수 있게끔 노력해야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서로 수익이 나는 관계가 되어야지만 오랫동안 갈 수 있어요. 이런 사례도 하나 있어요. 제가 우연찮게 유튜브를 통해서 만난 분이에요. 근데 이분께 초기 창업 패키지라는 사업을 준비하시는 대표님들을 5분 이상 소개를 해드렸어요. 물론 다 계약하신 건 아니고 한 개 회사가 진행을 했었고 그 회사를 통해서 이분은 수익이 있었죠. 그 이후에 이분이 저한테 3금을 통해서 도움을 받고 싶은 고객사를 소개해 주셨어요.
근데 그 고객이 본인만 나온 게 아니라 다른 분을 같이 모시고 나와서 같이 설명을 듣고 이야기를 나눴었죠. 근데 소개해주신 그 고객이 계약을 한 게 아니라 그 옆에 같이 따라 나왔던 고객이 나중에 한 1년 정도 뒤에 저한테 연락 와서 도움받고 싶다고 계약하시고 최근 연자문 계약을 맺고 일을 하고 계세요. 이렇게 서로가 도와주려고 노력을 하다 보면 의외의 곳에서 수익이 나거나 고객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처음부터 내가 이 고객을 소개해줬으면 하나 고객 소개해줬으니까 너도 하나 줘. 이 개념이 아니라 기버스 게임. 내가 주다 보면 이분한테 바로 받는 게 아니라 다른 분한테 그 평판 조회 또는 그 선한 영향력이 돌고 돌아서 자신에게 돌아올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지금 저의 관련된 그 파트너들은 서로가 서로를 도와주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런 내용을 다뤘어요. 3가지 내용. 보험만 파는 영업인으로 계속 갈 거냐? 아니, 나는 아이템을 여러 개 가지고 고객들을 만족시킬 수 있는 아이템을 제안하고 싶어 라고 할 것이냐? 두 번째, 그렇게 아이템 여러 개 가지고 있는데 다 혼자 못하니까 신뢰하는 파트너를 만나서 그 사람과 함께 아이템을 여러 개 가지고 고객에게 제안하는 거죠. 그런 아이템을 여러 개 확보하는 방법도 말씀드렸어요. 세 번째, 확보한 다음 그 파트너와 어떻게 잘 협업하는지도 말씀을 드렸죠. 오늘 이렇게 3가지 가지고 직접 발굴하시고 좋은 파트너와 함께 하시는 걸 해볼 수도 있어요. 그런데 나는 이거 가지고 지금 부족하다. 조금 더 설명이 필요하다. 또는 그런 아이템을 가지고 있는 파트너들을 소개를 받고 싶다. 이런 고민을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원래 1시간 자문하게 될 경우에 고객사들에게 받는 컨설팅료가 20만 원이에요. 1시간 동안 그분의 고민과 걱정거리 그리고 솔루션들을 어떻게 하면 해결해 드릴 수 있는지 알려드리죠. 자, 여러분들이 그런 1시간 정도의 컨설팅을 받으실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저한테 신청을 하시겠어요? 지금 앞서 설명드렸던 3가지 방법들을 더욱더 자세하게 설명을 듣거나 또는 그런 전문가들, 신뢰할 만한 파트너들을 소개를 받는 것을 원하신다면 저한테 컨설팅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아래 무료 컨설팅 신청하기 버튼을 통해서 본인의 정보를 신청 넣어주시면 제가 소수의 인원들을 선발해서 연락을 드릴 거예요. 진정성 있는 분들과 소통하고 싶은 마음으로 이 세미나를 준비했고 무료 컨설팅을 제안 드리는 것이니 심사숙고해서 연락주세요. 지금까지 세미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